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보리 회의장에 함께하신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고위급 대표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AI 관련 전문가의 발언을 듣고 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발언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발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테레시 사무총장님, 그리고 여수와 벤지오 교수님, 최혜진 교수님, 세 분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체는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냅시다. 이어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데 회원국들의 발언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안보리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산 세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대한민국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오늘 토의를 주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대한민국에게 이 중요한 회의를 이끌게 된 바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리더십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십 감사드립니다. 네, 기린 여러분. 파나마는 우선 대한민국에게 이 회의를 주재하게 됨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님, 오늘의 이 중요한 자리 토론을 이끌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생물학적 목숨은 물론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서 전 세계의 심장 유엔에서, 그것도 유엔의 심장 안보리에서, 그것도 안보리의 의장으로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던 세력들은 반드시 응징해야 하는 것인데 그중 하나가 조이대가 아닙니까? 추미애 법사위가 조이대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자 언론은 조선일보를 필두로 지도부와 상의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결정을 추미애 위원장이 했다는 식의 보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를 정청래 대표가 박살냅니다. 2, 3일간 많은 언론들에서 마치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정청래도 못 막은 추미애, 조이대 청문회 강행 이렇게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 제목을 붙여서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라는 둥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일정을 공유하자라는 차원이지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손방망이로 조이대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든가 늦추자든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에 격려 방문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천대엽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는데 우원식 의장은 그야말로 조이대 사법부가 뒤집히는 사자우를 뿜어내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얘기는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법사위로 간 천대엽에게 나경원이 질문하는데 법원행정처장님, 이거 사법부의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관련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청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전원합의 판결,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또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할 수 조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국정조사감사법에 따라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그 소부에 회부를 했다가 전압 사건으로 회부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보셨겠지만 전압 판결 다수 보충호 이런 보면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 공판 기록을 차례로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또 상부 유서,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고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절차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고 이와 같이 다만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그러니까 조이대 사법부는 고쳐줄 수 없다는 것을 나경원의 질의에 대한 천대엽의 답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러운 말이다. 헌법에 기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 독재를 기도했던 내란숙의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 윤석열은 헌재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 위헌적 주장인 것이다.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를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1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 삼권 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기간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대한민국의 복귀를 천명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정청래 대표는 대한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쥐기현과 조이대의 2, 3차 내란의 내막을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대한국민뽕이 솟아오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